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5번째 시간, 소주제로는 7번째 주제가 되겠죠. 고려의 7번째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오늘 배울 내용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보다시피 그 6번째 몽골의 침입과 원간섭기였죠. 그래서 몽골의 침입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차 침입과 2차 침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간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간섭기에 성장했던 세력이 있더라. 그게 바로 누구냐? 금문 세족이라는 세력이 이때 성장하였다. 이 내용을 갖다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까지 조금 참고를 갖다 해두시고, 오늘 배울 내용은 왕의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공민왕, 바로 원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었던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나 그 외에도 공무원 관련 한국사 시험을 치게 되면 고려 왕과 관련된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왕이 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과 함께 광종이 있는데 이 두 분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공민왕이 집권할 당시는 14세기 중엽에 해당됩니다. 14세기 중엽에 해당되고, 이 14세기 중엽은 동아시아 사적으로는 원명 교책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원명 교책이. 그래서 보시면 이 원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명의 힘이 강해지던 그러한 시기죠. 원은 몽골족이 세운 나라고, 명은 원래 중국을 전통적으로 다스렸던 한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있다면 원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한족이 다시 홍건적이라는 세력을 갖다가 일으켜 명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이 원을 갖다가 북쪽으로 몰아내고 있던, 계속해서 이 명이 압박하여 원을 갖다가 북쪽으로 몰아내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원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 자체가, 원나라의 간섭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를 이용하여 바로 집권하였던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반원정책이 되겠다. 반원정책.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원정책은 말 그대로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갖다가 실시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원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먼저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공격하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더라. 그러면 왜 그 쌍성 총관부만 공격을 했냐? 그 전에 있었던 동령부나 그리고 탐라 총관부 같은 경우는 이미 충렬왕 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맞죠? 충렬왕 맞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회복을 하고 이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회복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공민왕 때 이 철령 이북의 영토를 갖다가 회복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또한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정동 행성이 됐겠죠. 그래서 정동 행성을 축소하고 추후에는 폐지시키고, 또한 몽골의 풍습이 유행을 한다고 했죠. 그걸 갖다 뭐라 불렀다? 몽골풍이라 불렀죠. 이 몽골풍을 금지하고, 또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이런 대대적인 반원 정책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원 정책을 실시하던 중에 공민왕의 부인이 누구였느냐? 노국대장의 딸이었던 노국공주였죠. 노국공주라고 했는데, 공민왕은 고려 사람이고 노국공주는 원나라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너무나 사랑했답니다. 사랑도 하고, 또 노국공주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의 남편이 반원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의 사랑의 결실로 이 아이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데, 이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던 중에 난상 끝에 끝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국공주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노국공주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공민왕이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든 개혁을 갖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모든 개혁을 갖다가 중단하게 되고, 매일같이 이 공민왕이 노국공주의 무덤에 가가지고 거의 술 마시고 그냥 뭐 정치라고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맨날 술만 마시고 누워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중에 인근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절의 주지 스님이 누구였느냐? 신돈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돈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왕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신돈이 공민왕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뭐 좋은 말들을 갖다 많이 해주겠죠. 그러면서 이 실제로 공민왕이 많은 도움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공민하고 신돈이 우연찮게 또 동갑이어서 말도 잘 통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생안정정책이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민생안정체계를 갖다가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왕권 강화를 갖다가 실시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개혁으로는 민생안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느냐? 당연히 누구를 등용하였겠습니까? 이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신돈을 갖다가 등용을 하고, 또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민생안정이나 혹은 왕권 강화를 갖다가 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기구를 갖다가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전민 변정 도감은 뭐냐면 고려 후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되거나 토지를 갖다가 빼앗긴 사람을 찾아서 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그 공민왕 전에도 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는데 임시기구였다가 공민왕 때 이르러서 구체적인 개혁기구로 활약을 갖다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생안정 혹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이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신돈을 등용하고 또한 개혁기구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특히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이 신돈을 상당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49개의 관직을 갖다가 부여했을 정도로 상당히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많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권력욕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에 신돈이 공민왕을 자기가 왕이 되어 공민왕을 갖다가 죽일 계획까지 세우자 이에 공민왕이 신돈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민왕은 자기의 부인도 너무 사랑했던 부인도 난상 끝에 이렇게 잃게 되고, 자기가 너무나 믿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도 이 권력욕에 빠져서 최후적으로는 자기를 제거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잊게 되면서 약간의 이런 많은 해를 느끼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 자제위라는 그 부대까지 만들어서 조금
생각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끝내 그런 과정 속에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시해를 갖다가 당하게 되고, 끝내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실패로 끝나고 말더라. 그래서 크게 공민왕의 개혁 정책 두 가지, 반원 정책과 민생 안정 혹은 왕권 강화 정책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민왕이 개혁을 하면서 물론 실패로는 끝이 났지만 이때 개혁을 지원해 주면서 새롭게 고려 14세기 중후반기에 새롭게 성장한 세력인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신진 사대부라는 세력이 이때 새롭게 성장을 하죠.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였고, 주로 성리학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이러한 집단. 또한 14세기 중후반에 이르게 되면 어떤 세력들이 주로 고려를 갖다가 많이 침략을 하게 되냐면 홍건적과 그리고 왜구의 침입이 잦게 되는데,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두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되겠다. 이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 세력, 14세기 중후반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아울러서 이 시기 때 새롭게 등장한 두 세력이 있는데, 이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가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있었고, 하나가 신흥무인 세력이 있게 되는데, 이때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실권을 잡았던 세력은 바로 누가 되냐면 이 최영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근문세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약간 어느 쪽에 가까우냐? 근문세족 쪽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반면에 이성계는 말 그대로 신진 세력이죠. 그래서 이쪽은 약간 친원에 가깝다면 이쪽은 약간 친명에 가까운 그러한 세력이다. 둘 다 고려 후기에 말기에 크게 성장하였지만 실제로 공민왕 이후에 권력을 잡은 세력은 이 최영이 되겠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공민왕의 개혁정책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더라. 반원 정책과 왕권 강화 혹은 민생 안정 정책.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때 새롭게 등장한 두 세력이 있더라. 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계층이 있고, 또한 신흥 무인 세력이 이때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